연구님,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네. 해제 요청이 네.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 울산, 중구, 남구, 네. 광주, 네. 포항, 네. 광양, 여수까지 막 네. 해제를 건의하고 있대요. 또 네. 최근에는 또 천안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국회 동의 없이 조정지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국토부 산하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주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해제하면은 해제되죠. 그리고 그 이 주정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그냥 국토부 안에 있는 위원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죠.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정해놓은 게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시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40일 이내 이거를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작년에 몇 번 열렸거든요. 이게 언제 주기로 열리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적어놨는데 작년 6월 30일 날 한번 열었어요. 제2차. 제3차를 작년 8월 27일 날 또 열었어요. 그리고 제4차 주정심을 작년 말에 열었어요. 12월 30일 날. 네. 하기 싫은데 왠지 억지로 연 것 같은 느낌상. 그리고 이제 제5차 주정심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4월 초잖아요. 4월 동안 안 열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6월 말 전에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미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제해달라고 40일 이내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4월 초에 들어갔다고 보면 4월 말까지 가고 한 5월 한 중순쯤 되면 열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 한 5월 중순 말, 늦으면 6월 말 사이에는 한 번 더 열릴 것이다. 그때 이제 결론이 나겠죠. 연구님, 네. 혹시 해제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이 있을까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몇 군데 있는 것 네. 같아요.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물가 상승률이 있고 이제 주택에 대한 상승률이 있을 거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이 적게 오르면 이건 조정지역으로 걸 필요가 없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는 조정지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고 최근 3개월 동안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해제 요청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대구, 뭐 광주, 울산 일부 지역, 뭐 최근에 천안까지 여러 지역들이 요청하고 있죠. 이 지역들 중에서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제가 좀 보니까 기본 조건 다 만족했거든요. 네.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조정지역, 규제지역 해제해주겠다. 근데 어느 지역을 해줄 거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최근 3개월 동안 매매 상승률 그래프를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일단 대구 지역은 이거는 뭐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보다 뭐 높니 낮니가 아니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울산 중구도 약간 조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중구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남구랑 중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남구는 사실 버티고 있거든요, 시세가. 그래서 야 중구만 풀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 네. 나머지 이제 포항하고 이제 전남에 있는 광양시 요 두 지역도 지금 조금 분위기가 미분양도 좀 늘어나고 청약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충분히 근거 사유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나 꼽자면 그래도 대구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굳이 하나 해준다면 누가 봐도 네 심각하거든요, 대구는. 그래도 해제되면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는 호재일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 아무래도 매수가 또 쉬워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팔기도 더 쉬워지고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정지역 여부랑 가격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조정지역을 해제해주면 좋긴 한데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올라가는 거지 조정지역만 풀어줬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막 상승 중에 조정지역 걸리면은 네. 조정지역으로 인해 상승이 막혔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기도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도권은 조정지역 된 지 한 2년 됐는데 네.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지역이랑 가격은 물론 이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해제해줬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대신에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은 되겠죠. 네. 매수세도 조금 붙고 그리고 투자 수요도 조금 붙을 수 있고 또 뭐 세금적인 부분도 이제 장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격 방어에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조정지역 해제해주면 혜택들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제가 너무 많아서 적어왔어요.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면 등기 치고 나서 전입할 의무가 없어요. 비과세 받을 때. 아, 그 다음에 청약 조건도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해제.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크죠. 네. 안 그러면 분양권 이거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전매해서 팔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이것도 꽤 크죠. 왜냐면 대구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집을 내가 사줬어. 그거 하나 달라 있는데 내 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세율을 막 8% 이상 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지금 1%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이제 1년에서 3년 이내로 처분만 하면 된다. 이것도 뭐 도움이 되고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 세율 인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바뀐다.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입 의무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해져요. 원래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세대당 2건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할 때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져요. 이것도 꽤 좋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고. 아,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야, 뭔 놈의 규제가 이래 많았을까. 그래서 이것만 해제되어도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병구님, 근데 이 규제 지역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하나 둘 해제가 되면 네. 현재 또 비규제 지역으로 네. 또 풍선 효과를 받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지역들은 또 이제 가격이 또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격이 빠져요. 그게 사실 앞에서 답이 나왔거든요. 가격 일부 때문에. 영향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조정지역 여부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에 잘 봐요. 부산에 네. 해운대구가 조정지역인데 이걸 해제해줘. 네. 그러면 갑자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살까요? 그게 이제 허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곰곰이 딱 들여다보면 보통 그걸 사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죠.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취득세가 12.4%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네. 풀어줘봤자. 네. 그걸 풀어주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로 거기서 하나 살 사람들, 갈아타기 할 분들, 네. 그분들은 좋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국에서 이제 조정이 아니라 비조정 지역들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거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만약에 조정 지역을 그걸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금액이 비싼 데다가 취득세 중감해주면 이걸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뭔가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곳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는 그런 광역시나 뭐 수도권 지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들은 실수요자분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싶어요. 또 병구님,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보니까 네. 지금 비규제 지역을 투자할지 네. 아니면은 또 네. 규제 지역을 해제를 기다릴지 네. 고민하는 걸도 많더라고요. 일단 그 경우는 거의 뭐 투자 목적이 좀 강할 텐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조정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기다리지 말고 일단 당장 흐름이 좋고 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이 지금 확실하잖아요. 네.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곳을 기다리기보다는 확실한 곳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은 선택 아닐까 싶어요. 병구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 네. 계속 이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은 네.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뭐 확답할 수는 없는데 어지간하면은 지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이거 누가 봐도
과하게 많이 오르면 그때는 지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차기 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조금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지간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연구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